네,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이죠. 결전의 날입니다. 재보궐선거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사전투표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선거의 승자를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사전투표가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면서요? 역대 최고치인가요? 네, 이 사전투표율 가지고도 또 누가 될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이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본선거인데 누가 당선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어려워요. 설마 알고 있더라도 예측 가능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지난 2018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보다도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사전투표가 이제 높아지는 이유가 편한 거죠. 편해서 사전투표율이 점차 전체 투표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또 미니 대선, 그냥 단순히 재보궐선거가 아닌 거죠. 대선 전초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표율이 또 높았고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또 치열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운동회 효과라고 해서 영차 하는 그런 또 기선 제압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21.95%, 부산은 18.65%, 거의 22%, 19%. 이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분명 최종 선거 결과 오늘 8시 15분이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서울시장 선거는 지역별로 봤을 때 종로구가 가장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별 투표율이 차이 나는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그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죠. 네네. 종로구가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 강남 또 강서권도 네. 어떻게 투표율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구별 좀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쵸? 오늘 반드시 출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거 날은 출근 안 한 날이었는데 네. 오늘은 아닙니다. 미리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반드시 출근을 하셔야 되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미 6시부터 우리 방송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투표를 하고 출근하시든 아니면 퇴근하고 빨리 투표소로 가실 수가 있는데 종로구나 또 동작구에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역대 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구 내에서의 유권자의 특성이 어떠냐, 사무직이 많으냐, 아니면 자영업청이 많으냐, 세대별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요. 이번 사전투표를 보면 종로구가 투표율은 가장 높았지만 또 투표자 수는 또 송파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또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기는 거야?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 모릅니다. 사전투표 누구에게 투표인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중앙선관위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투표를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이 유권자들의 권리는 행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의무이고요. 자, 그리고요. 이쯤에서 이제 서울, 부산시장 후보의 각 공약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역마다 그 플랜카드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그렇죠. 느낌은 받았어요. 그렇죠. 네네. 네, 조금씩 다른데 그만큼 이제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어떤 현수막을 보면 연구 많이 했는데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들 정도로 네. 콕 집어서 이제 맞춤형 공약을 내놓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후보들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는 민간 쪽에서 주도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 박영선 후보나 또 부산의 김영춘 후보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공공에서 이 택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공급하고 그리고 또 공공주택에 살았던 사람이 이주를 하더라도 다시 서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되는 그런 공공주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듯하면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보면 박영선 후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1분 다액도시가 핵심 공약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시장인 이달고가 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약간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 이달고는 15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15분을 또 벤치마킹한 사람은 부산의 박형준 후보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모든 시설들이 참모진들이 연구 많이 네, 했는데요. 많이 네. 했습니다. 21분 만에 해결되는 21분 다핵도시 얘기를 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양재동에서 한남동까지죠. 여기를 지하하겠다. 이 많은 공약들이 그동안 나왔었던 부분인데 과연 이게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할지 물론 이제 이번 1년 남짓 되는 시장의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또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경전철 사업을 강조하고 있고 또 동부 간선도로 이게 상습 정체 구간이죠. 여기를 좀 확장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 부산으로 가봅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을 뭐 건설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다 이 어떤 방식이냐 조기 착공을 하겠다. 이 건설을 조기 착공을 단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게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얼반 루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공으로 처리가 되는 공간 내에서 이렇게 이동 수단을 보낼 경우에는 네. 아주 빠른 속도로 가장 빠를 때는 1200km까지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부산에 만약 건설될 경우에는 한 300km 정도 가능하다. 이런 공약을 네.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관건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건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번 보궐시장은 일단 임기가 1년여 남짓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내년에 6월에 있을 선거에서 당선될지 어떨지 몰라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1년 남짓의 임기 동안 가능한 거의 10년 계획이라는 거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돈이 있느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냐 이 부분도 중요한 관건인데 안 따지고 이렇게 공약들을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의 1년 예산이 4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부산 예산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가 규모에서도 힘들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후보들 간의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네거티브전도 다소 양상이 좀 펼쳐집니다. 네. 벌써 뭐 이 조사를 받는 쪽도 있고요. 부동산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뭐 선거법 위반 사례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판 선거 변수가 될까요? 그렇죠.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도층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에 투표를 했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분명한 지지층인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마지막까지도 이 표심의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유권자층이 바로 중도 부동층이거든요. 이들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생태탕 선거냐 또는 부산의 경우에는 LCT 선거냐 이런 네거티브 공세도 계속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네거티브인지 아니면 후보 검증을 위한 것인지 뭐 분명히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선거 막판 후보 개인의 의혹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막판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누가 네. 될지는 전망하기 어렵잖아요. 일단은 선거 결과를 좀 보고요. 추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